와, 이제 진짜 월드컵 시작됐네. 네. 팀별로 26명의 엔트리, 물론 뭐 25명 발표했던 데도 있던데, 자, 최종 엔트리가 다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카운트다운 전력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저희 예전에 신월사를 통해서 한번 쭉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최종 명단이 발표됐으니까 마지막 정리,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번에 그 다 아시겠지만 최종 엔트리 26명이 자신들의 첫 경기 24시간 전에는 합당한 사유,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건 얘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조씩 묶어서 월드컵 개막전까지 이렇게 하나씩 할 텐데, 예. B조부터 갑시다. 예. 잉글랜드, 웨일스, 미국, 이란. 여기는 이제 영국 연방 두 개 나라가 이제 같이 그렇죠. 포함됐는데. 그리고 그들과 사이가 안 좋은 팀 하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 이란이 굉장히 그 국제 정세서고 재밌을 거라는 얘기가 많죠. 맞아. 이게 그 미국하고 이란은 뭐 다시잖아요. 예. 맨날 싸우고. 잉글랜드, 웨일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B조의 한 조부터 좀 가볼 텐데, 잉글랜드부터 한번 갑시다. 자, 예. 잉글랜드 일단 26명 발표됐는데, 핵심 키워드 딱 봤을 때 처음에 들은 딱 느낌 어떤가요? 뭐 일단은 수비가 굉장히 약해 보인다. 특히 센터백 쪽이. 수비 어떡하냐 이런 느낌. 예. 잉글랜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거의 다수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뭐 네. 잉글랜드는 예. 지금 보니까 도르트문트의 벨링엄 빼고는 전부 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예. 원래 뭐 잉글랜드 애들이 또 다른데 이렇게 잘 안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실력이 예. 좀 부족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자,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나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네. 예. 지금 보면 그래서 골키퍼는 뭐 픽포드나 포프나 램즈데일 다 뽑혔고 네. 수비 쪽도 맥과이어 그래서 아까는 다이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 좀 있고 마널드 이런 선수도 뽑혔고 미드필더는 뭐 핸더슨도 있고 데클란 라이스, 마운트, 필포든 뭐 다 있고 그다음에 공격은 해리케인, 예. 레시포드, 스털링 있고 아니 저 제이크릴리시 왜 있습니까? 뭐 여하튼 네.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스털링보다 글리시가 더 낫습니다. 그것도 맞네. 예. 그래서 뭐 사카나 칼럼일수도 있는데 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까? 예, 서프라이즈가 깜짝발탕. 예,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제임스 매디슨이 가장 화제가 많이 됐었죠. 지금 A매치 한 경기를 뛰었는데 예. 미드필더에 심지어 저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표팀과 멀어져 있었는데 이번 시즌 레스터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뽑혔고 또 이제 칼럼 윌슨이 뽑힌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칼럼일슨 뉴캐슬. 예. 뉴캐슬이 뭐 잘 나가고는 있는데. 예, 그 동안은 원래는 에이브라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이반 토니가 최근에는 뽑혔었는데 칼럼 윌슨이 예 이번에 급작스럽게 뽑힌 케이스죠. 칼럼일슨이 이제 A매치를 4경기 정도 소화했는데 원래 칼럼일슨이 부상만 안 당하면 좋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예. 오케이 칼럼일슨 일단 뽑혔고. 예, 그리고 코너 갤러거도 약간 조금 의외의 발탁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팰리스에서 잘하다가 다시 원소속 팀인 첼시로 돌아갔는데 코너 갤러거도 그러네.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좀 3명을 일단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예. 코너 갤러거, 제임스 매디슨, 그다음에 칼럼 윌슨 예. 3명이 뽑힌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메디슨하고 칼럼 윌슨은 아무래도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소속팀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갤러거 같은 경우는 소속팀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첼시도 힘들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전술 변화를 조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갤러거랑 다이어가 대표팀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이어도 한동안 안 뽑혔잖아요.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 예.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볼게요. 제임스 매디슨과 칼럼 윌슨은 레스터와 뉴캐슬 소속팀에서의 활약 때문에 뽑힌 거고, 예. 코너 갤러거와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뽑힌 선택이다. 예. 그 전술은 뒤에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반대로 떨어졌어. 예. 이런 선수 누군가요? 일단은 뭐 리스 제임스랑 벤치엘은 부상으로 난망한 케이스죠. 양쪽 윙백들, 예. 풀백들. 그리고 이제 뭐 타미 에이브램이라던가 조 고메스는 이제 소속팀에서의 부진 때문에 떨어지게 된 케이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이든 산초라던가 제로드 보에는 약간 좀 전술 변화의 희생양에 조금 가깝다. 맨유의 그러니까 제이든 산초는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안 뽑힌 영향이 있다.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까지도. 그거는 아까 서프라이즈로 뽑혔던 예를 들어서 코너 갤러거하고는 반대 이유네요. 예. 그렇죠. 서로가 그것 때문에 뽑히거나 그것 때문에 전술적인 때문에 안 뽑히거나. 그 아이반 토니는
이제 칼럼니슨이 뽑히면서 밀려나게 된 케이스인 거고. 아이반톤이 좀 아깝다. 그러니까요. 잘하는데 예, 소속팀에서 워낙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주말에도 골 넣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아깝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뽑힌 선수, 뽑히지 않은 선수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자꾸 이제 전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전술 변화가 도대체 있길래 누군가는 그 전술 변화 때문에 희생양이 되거나 누군가는 뽑히거나. 원래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최근 들어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바꿔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선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기 위해서 4-2-3-1을 썼는데 지금 센터백 쪽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2선에 3명을 놓는 4-2-3-1을 썼는데 예. 야, 이거 저희가 아까 첫 느낌이 수비 그랬잖아. 예. 수비 때문에 변화.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으로 돌아갔습니다. 3-4-2-1 포메이션. 러시아 때 진짜 뭐 성적은 좀 어느 정도 냈지만 진짜 사실은 재미는 없었거든. 예. 완전한 실리 축구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했잖아. 예. 그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센터백을 3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2명은 그치. 불안하니까. 그래서 다이어가 다시 대표팀에 뽑히게 된 거고. 난 그래도 불안한데. 네. 어쨌건 그러면서 3-4-2-1이 되다 보니까 측면 자원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측면 공격 자원이. 그래서 산초, 보웬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수비수가 한 명 더 늘어났으니 에릭 다이어 같은 이제 센터백은 한 명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네. 3-4-2-1이면 톱 원톱 밑에 이렇게 벌려드는 거잖아. 완전히 예. 와이드하게 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측면 쪽 윙 자원들은 자리가 좀 없어지니까 제이든 산초나 보원 같은 친구들이 내 자리 없네. 네. 그래서 아까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안 뽑혔다. 그러면서 이제 윙백으로 측면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쵸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윙백을 올려야 되는데 공격을 할 때는 네. 야 그러면은 그 지금 측면 쪽에 리스 제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건 조금 그러겠다. 아놀드도 사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것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래도 아놀드를 그래도 이번에 뽑게 된 거죠. 음. 조금 더 어쨌건 아놀드가 수비적은 불안하지만 공격력은 그러니까. 워낙 좋으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9월 A매치 기간에 3경기를 전부 다 3-4-2-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변화가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백스리 같은 경우는 스톤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가이어하고 워커가 백스리를 쓸 때 워커를 이제 스토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커가 지금 부상 상태여가지고 첫 경기부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테니까 사람들은 베나이트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베나이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베나이트 선수 9월 A매치 기간에 한 경기도 안 썼어요. 왜 아스날 경기 안 본 거 아닙니까? 스톤스를 오른쪽에 쓰고 다이어를 중앙에 서고 차라리 중앙도 거기 거면 코너 코디가 낫잖아요. 그치. 이번 시즌 폼만 놓고 보면은 메가이어를 왼쪽에 씁니다. 어떤 느낌이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이어하고 맥과이어 그렇게 둘이 있으면 너무 군뱅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본인이 많이 써봤다인 거겠죠. 그리고 센터백은 어쨌건 간에 호흡이 중요한 거니까 베나이트는 많이 같이 뛰질 않았으니까. 호흡도 웬만해야지. 예. 어쨌건 그렇고요. 좌우 윙백은 루크쇼하고 트리피어가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트리피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트리피어가 이번 시즌 잘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왼쪽이 그러면 루크쇼 한 명밖에 없게 되잖아요. 맞아요. 트리피어는 왼쪽에서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트리피어가 왼쪽으로 가면서 아놀드가 오른쪽으로 설 수도 있고, 전 상황에 따라서 부카요 사카도 윙백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카요 사카는 옛날에 그 윙백 그러니까요. 썼지. 예, 그랬었기 수비 쪽도 때문에 예, 그렇게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블 볼라테는 기본적으로 라이스와 벨링엄이 무조건 설 거고요. 여기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어허. 필립스도 부상 때문에 계속 못 나왔었고, 맞아요. 핸더슨도 하락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벨링엄 라이스로 갑니다. 중앙은 이건, 예. 저기 다치면 큰일 나겠네. 뭐 오케이. 이제 다치면 다른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2선에는 스털링, 포든, 마운트, 사카 이 정도가 경합을 기본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톱은 해리케인. 해리케인. 네. 거기 백업이 이제 뭐 레시포드나 윌슨이나 예. 골키퍼는 뭐 픽포드가 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느낌은 뭡니까? 요 선수가 중요할 것 같아. 저는 일단은 스톤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턴스. 예, 왜냐면은 저기서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스톤스밖에 없잖아요. 믿을 만한 센터백 스턴스밖에 예. 없다. 백스리에서 워커도 이번 시즌은 조금 하락세잖아요. 음. 근데 스톤스도 이번 시즌 부상이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톤스까지 만약에 부상 당한다? 이러면 자칫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동감이 돼요. 공격이나 뭐 미들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뭐 라이스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클란 라이스는 사실 수비로 내려가서도 할 수 있고 예. 미드필더의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가 열다면
허리 쪽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중요하겠다. 네. 이건 맞네. 벨링엄이 굉장히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골도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벨링엄은 경험이 너무 없는 선수고 여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술상에서는 수비적인 그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스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포든이 이번 시즌 이번 그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필 포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기본적으로 스털링을 계속 주전으로 활용하긴 했어요. 스털링을 받고 포든과 마운트를 돌아가면서 쓰는 형태였는데 스털링이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아니, 포든 써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냥 포든 받고 마운트랑 스털링이랑 사카를 경합시키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스털링을 좀 중요한 흐름이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난 유로에도 케인하고 스털링이 어쨌건 팀 공격을 책임졌던 게 있다 보니까 예. 뭐 앞쪽에 케인이야 뭐 그냥 그렇죠. 대체 불가하죠 지금으로서 예. 저 위치는. 뭐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잉글랜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짧게 그냥. 아 잉글랜드요? 저는 아무리 높게 봐도 준결승? 4강까지 갈 수도 있다. 최대치로 넣고 예. 보면. 근데 그 이상은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저도 진짜 잘하면 4강이고. 예. 한 8강. 예, 저도 그러니까 8강 느낌이 8강이 그냥 예. 맞는 느낌. 조가 좋으니까 조 1위로 16강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치, 아무래도 그치. 쉬우니까 응. 예 8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다이어 큰 실수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란은 이건 뭐 일단 케이루스 감독 딱 있는데. 네. 자, 이란 명단 딱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까? 아 이란은 뭐 크게 변화 자체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진에 조금 부진들이 원래 그러니까 이란 하면 공격이 매우 강한 팀이었잖아요. 오케이. 근데 공격진에 조금 부진이 우려된다라는 생각. 아하. 타렘이 제외하고는.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뭐 큰 변화 없어요, 이란은. 네. 그런데 공격진이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예, 그거 항상 저희가 이란 하면은 공격 3인방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예. 자,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쭉 보면 뭐 베이란 반드 골키퍼도 다 있고. 우리 다 아는 선수들입니다. 네. 예, 주장인 하시사피도 있고. 예. 미드필더에도 자한박씨 있고. 네. 예, 다 우리가 그냥 에자톨라이 뭐 다 벗던 친구들이네. 여기도 네. 안 바뀐다. 예. 그렇죠. 예. 카레미는 옛날 그 카레미 아닙니다. 알리 카레미는. 그렇죠. 예. 지금은 터키에서 뛰는 그 알리 카레미고요. 예. 공격에도 안사리 파드가 있고 아즈문 있고 타렘이 있고 네. 다 뽑혔습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는 없다는 얘기네. 네, 없어요. 뭐 서프라이즈로 들어오거나 나간 선수 특별히 없어요. 없다.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전혀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뽑혔어요. 자, 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좀 자세히 이란 어떻습니까? 일단 이란 하면 케이로스 감독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케이로스 감독의 복귀가 가장 큰 뉴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래. 네. 그러니까 원래 연봉 협상에서 안 맞아가지고 그만뒀었는데 그래서 2019년 1월에 그만뒀죠. 그런데 뭐 그 다음에 성적들이 그래도 저는 스코치치 감독은 괜찮게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월드컵의 본선에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9월 A매치 기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케이로스를 복귀시켰고 오자마자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고 또 맞어. 세네갈과도 1대1 무승부, 니카라과와 1대0 케이로스 스코어가 나오고 있죠. 은호제로 예. 1대0이면 충분하다. 이란이 원래 그랬었잖아요. 맞아. 케이로스 감독이었을 때가. 그러니까 이란이 막 거의 그 유럽의 피지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 딱 갖다 놓고 그냥 영하 300 찍는 거지 뭐. 우 하면서 그냥 딱 수비하면서 앞쪽에 네. 선수들에게 이제 공격하는. 그러면 지금 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4-1-4-1 포메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주전 골키퍼가 아베드자데였잖아요. 막판에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 막판에 그래서 한국전에도 아베드자데가 나왔었잖아요. 그 스페인 무대에서 뛰는. 예, 그런데 이제 케이로스 감독이 돌아오면서 다시 베이란 반드가 주전 골키퍼로 돌아왔고요. 예. 결국 자기 선수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좌우 풀백에는 잘라이하고 이제 모하라미가 설 걸로 보이고요. 두 명의 센터백으로는 카나니 자데간과 이제 호세이니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자톨라이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 거의 부동이죠. 에자톨라이는. 핵심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고도스가 부상이 없다면은 고도스하고 이제 하지사피가 중원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고도스가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좌우 윙에는 이제 타레미가 기본적으로 서는 가운데 원래는 자한바크시인데 자한바크시가 최근에 폼이 안 좋다 보니까 페널티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토라비가 조금
조금 더 중용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토라비가 예,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즈문이 주전이긴 하지만은 어허. 아즈문도 레버쿠젠에서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 안사리파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현재 뭐 이렇습니다. 지금 안사리파드가 오모니아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오모니아가 그 우리가 키프러스라고 했던 거기죠. 네, 그렇죠. 여기도 많이 흘러갔네 얘도. 네. 예. 타라미는 이제 포르투에서 계속 뛰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뭐 서프라이즈는 없다고 그랬는데 공격이 약간 좀 걱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준다면. 방금 얘기드렸던 아즈문과 자한바크시의 부진이 조금 크다라는 거. 예. 좀 공격의 핵심들인데. 예. 그럼 나머지 포인트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는 그냥 케이로스 감독의 1대0 예, 0대0 0과 그리고 어쨌건 간에 저는 핵심 선수는 결국 타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렘이 왜요? 현재 어쨌건 폼이 유일하게 좋은 선수가 타렘이다 보니까 공격진에서 타렘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포르투의 16강을 견인했거든요. 예, 레버쿠젠하고 경기에도 멀티골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좋은 활약을 펼쳤으니까 케이로스 감독은 어쨌건 간에 단단한 조직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은 결국 개인 능력에 기대야 되는데 그런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타레미밖에 없다라는 거. 그 아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케이로스 감독이 예전에 맨유 코치했잖아요. 네. 퍼거슨 감독 밑에서. 그렇죠. 잉글랜드 애들도 대충 이렇게 뭐 루트도 많을 거고 뭐 하긴 뭐 근데 잉글랜드 애들은 다 까진 패여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러긴 하겠다. 예. 근데 어쨌든 이란이 되게 은근히 복병이 될 수도 있겠네. 원래 사실 스코치치였으면 예. 그냥 아예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케이로스여가지고 이러면은 강팀들 정말 발목 잘 잡거든요. 가능해. 아니 지난 월드컵도 16강에 못 올라가긴 했지만요.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 괴롭혔고 모로코한테 승리했어요. 맞아요. 자, 다음 미국 한번 가봅시다. 미국 딱 보시면서는 어땠습니까 느낌이? 저는 일단 공격수 이거 어쩌지?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미국은 공격수 어쩌지? 예. 어허. 왜요? 최전방 공격수요. 그 뭐 플레이식도 있고 티모시 웨아는 우리가 아는 조지 웨아의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은 측면 공격인 거고요. 최전방, 전방이. 원래 최전방 공격수로 여태까지는 페피를 중용을 했었거든요. 페피를 중용했는데 페피도 안 뽑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조르당 시바체우라는 선수 있어요. 뭐라고요? 시바체우요. 페코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 선수도 안 뽑았어요. 어허.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방이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다. 예.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경험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어리다. 예, 왜냐면, 완전 어리다. 미국이 다음 월드컵 개최 국가여가지고 예.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느낌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도 좀 있는. 자, 아스날에 맷 터너 있고요, 골키퍼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팀님 예. 이제 플럼에 있는데 있고 예들리는 이제 예전에 뛰었던 그 그렇죠, 예들리입니다. 예. 지금 미국 마이애미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데스트. 네. 데스트도 있고 미드필더로 가보면 맥케니 유벤투스에 네. 또 눈에 띄는 친구가 뭐 그 정도네요. 예, 그리고 이제 플리식하고 뭐 레이나. 공격은 이제 플리식 있고 티모시 웨아 있고 네. 예, 레이나 있고 네. 예, 도르트문트에 그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서프라이즈가 여기 있습니까? 일단 뭐 그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에서 좌우 윙백을 모두 다서는 조 스컬리 선수가 뽑힌 것도. 그 19살짜리 만으로. 예. 그런 A 매치가 3경기 정도였는데 이 친구는 예. 왜 뽑았을까? 아무래도 좌우를 다 설 수도 있는데다가 어쨌건 뭐 데스트도 폼이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 계속 쓰고 있긴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측면 수비를 조금 더 뎁스 강화 용도로 이 선수는 좌우를 다 설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선수가 또 월드컵에서는 쓰임이 있죠. 자, 스컬리 네. 말고 또 약간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뽑은 또 이제 그 공격수로 하지 라이트 선수 있거든요. 하지라이트. 예. 지금 저 터키의 안타리스포르에 뛰는 예. 이 친구도 A매치 3경기에 3골 넣었네요. 예. 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그 샬케 유스에서도 뛰고 했었던 선수였는데 원래 그동안은 대표팀과 그렇게 인연이 없었는데 최전방 공격수 자원으로 뽑히게 된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예. 팀님도 약간 조금 서프라이즈로 그동안 안 뽑았었거든요. 나이가 좀 언제 아무래도 그 경험 때문에 뽑은 것 같아요. 팀님은. 팀님 이제 지금은 플럼에 있는데 예전에 이청용 선수 볼튼에 있을 때 있던 친구. 굉장히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지금 35살인데. 예. 그러니까 아마도 경험을 넣어주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좀 예.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아하, 예. 좋습니다. 반면 이제 빠진 선수는 이제 페피가 빠졌고요. 페피 같은 경우 월드컵 예선에서도 3골 막판에 넣으면서 본선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페피 빠졌고 아까 얘기했던 뭐 시바세우도 빠졌고 잭 스테픈 골키퍼도 빠졌고 맨시티. 아무래도 이제
매터너를 믿고 가겠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존 브룩스 그 독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했었던 예, 센터백도 빠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어떻게 메인 포메이션이나 선수들이 구성될까요? 예, 요즘은 이제 그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톱에는 헤수스 페레이라 선수를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를 거의 9월 A매치 기간에 굉장히 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페피 포기하고 얘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하, 페레이라를 예. 21살 친구죠? 예. 댈러스에 뛰고 있는 미국. 예. 그리고 이제 뭐 좌우 윙우는 플리식하고 레이나하고 이제 에런슨하고 웨하고 여기는 누가 나와도 다 괜찮아요. 예. 사이드는 예, 도리어 레이나보다 웨하가 더 낫고 플리식보다 에런슨이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중원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뭐 그러니까 타일러 아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맥케니하고 아코스타 그리고 또 이제 유누스 무사 뭐 이강인 선수하고 발렌시아에서 같이 뛰었던 예, 저 선수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좌우 풀백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데스트하고 예들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요. 데스트가 왼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그냥 왼쪽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안토니 그 로빈슨 있잖아요. 풀럼에서 뛰는 저 선수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센터백도 기본적으로는 롱하고 찐머만을 계속 써왔는데 이번에 팀님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팀님을 만약에 주전으로 내보낼 거라면은 그러면은 옆에 로빈슨이 쓰는 게 풀럼. 아, 호흡적인 측면에서. 예, 그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볼 만하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뭐 예들린이 워낙 또 경험이 많으니까 쓰고 골키퍼는 아까 터너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선수 맥케니는 어때요 유벤투스에서? 맥케니는 나올 때는 나쁘진 않은데요. 부상이 너무 많아요, 저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대만 여기 그런 선수들이 많죠. 레이나, 풀리식, 맥케니 죄다 부상 많아가지고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들이잖아요. 그 굉장히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인데 그거 대비는 성장하지 못한 케이스죠. 어때요?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미국에서는요? 일단은 그래도 뭐 아담스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아담스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그러니까 풋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아담스가. 네. 그리고 저는 팀님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팀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린 선수들로 그것도 주전급은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님이 조금 선수단 으쌰으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명담원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약하다. 저는 조르단 시바체우를 왜 계속 안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시바추 선수가 지난 시즌 스위스 리그 득점 왕이거든요. 우니온 베를린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아예 안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헤수스 페레이라도 그렇고 사젠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노리치에 뛰고 있잖아요, 사젠트는. 예, 그렇죠. 근데 약하죠. 약하다. 톱이 약하니까 뭔가 약해 보이죠. 그냥 뭐 이름값도 뭐 플리식 정도 빼면 사실 뭐 그렇게 있지도 않고. 네. 근데 플리식도 뭐 그렇게 좀 베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맥케니도 베스트가 아니고. 미국은 이러면은 약간 그냥 조별리그 통과가 조금 어렵다. 아 저는 이란보다도 더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런 거 같아요. 미국 좀 약해 보이네요. 이름값은 뭐 플리식, 맥케니 뭐 이름값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B조 마지막 웨일스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웨일스 딱 어떻습니까 느낌 한 다음에는? 웨일스 같은 경우는 뭐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있긴 하고요. 그리운 얼굴들이 보인다. 예, 뭐 그러니까 항상 뽑혔던 선수들 있죠. 베일 있습니다. 가레스 베일. 그 램지, 예, 앨런, 예, 벤 데이비스, 건터, 예. 알베르토 몬디가 그러더라고. 형, 웨일스는요. 평상시에 골프 치다가 월드컵 때문에 한번 우리 축구 한번 하러 갈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고. 예.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 신예 선수들이 곳곳에 보인다. 시내는 곳곳에 보인다. 예. 자, 지금 보면 그래서 골키퍼는 뭐 헤네시 노팅엄에 그대로 있고요. 수비 쪽 보면은 토트넘의 뭐 벤 데이비스, 미드필더에는 아까 얘기했던 램지, 지금 이제 프랑스의 니스에 있고요. 조엘란 스완제 가서 뛰고 있고, 그리고 공격에는 가레스 베일은 지금 미국 LA에 뛰고 있죠. 있고. 그다음에 발빠른 데니얼 제임스 지금 이제 플라움에 있고요. 이 정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서프라이즈. 여기도 딱히 서프라이즈로 뽑힌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뽑힌 선수도 없고. 그나마 그래도 벤 카방고 선수가 조금 서프라이즈? 근데 이 선수도 9월에 어쨌건 간에 뽑았거든요. 9월에 뽑아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스완제에서 뛰고 있는 2000년생의
벤 데이비스가 그 지난 9월에 빠졌을 때 이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뛰었었기 때문에 딱히 뭐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없긴 합니다. 그러네. 이게 A매치의 횟수가 죄다 많네. 베일은 108번 뛰었고 건터는 109번 뛰었고 헤네시 골키퍼는 106번이었고 나머지도 뭐 70회 굉장히 좀 많아요. 어쨌든 이게 꽉 조여져 있는 멤버 같고. 그리고 뭐 어린 선수들은 어린 선수만큼 뛰었고 그러네. 예, 그러네. 그래서 딱히 서프라이즈 발탁은 없습니다. 로페이지 감독이 좀 이끌고 있고요. 예. 자,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포메이션이라든지 전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 팀은 기본적으로 3-4-1 포메이션을 계속 썼고요. 근데 여기 고민이 좀 있어요. 고민이 있다. 많이 봤던 선수들 있잖아요. 음.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조금 부진하거나 부상이에요. 음. 조엘러는 현재 햄스트링 부상으로 계속 경기를 못 나오고 있고요. 램지하고 베일하고 안 좋아요. 베일은 안 좋은 지 꽤 됐잖아, 램지도. 아니 그래도 LA 갔잖아요. LA 화를 FC면은 화를 내요. 이게 물어본 거잖아, 그냥. 한 수 아래 팀을 갔으면은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LA 간 거잖아요. 월드컵을 위해 많은 출전 경험을 쌓기 위해 수아레스 같은 케이스잖아요. 수아레스가 나시오나를 간 것처럼. 자국에 갔죠. 예, 그런데 수아레스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베일은 감각을 못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웨일스가 보면 이 멤버들이 수비 3백으로 간단히 해놓은 다음에 네. 앞쪽에 베일 넣어놓고 그냥 빵 때린다는 램지, 앨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뒤에서 서포트해가지고 골 넣어가지고 그냥 이기는 팀인데 네. 그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 네. 사실 근데 수비도 그러지 않아요. 로든 같은 경우도 토트넘에 있다가 떠나는 선수잖아요. 예, 뭐 그죠? 그래도 어쨌건 여기는 백스리를 상당히 그 맵팜 로든 데이비스가 오랜 기간 맞췄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그 앞에도 안파두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안파두는 원래 센터백도 보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수비 짱 했다가 그냥 팍 치는. 예, 그리고 좌우 윙백들의 폼은 좋아요. 그 니코 윌리엄스하고 코너 로버츠하고 둘의 폼이 좋고 그나마 조금 그래도 기대되는 요소가 신예 선수들의 활약. 뭐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해리 윌슨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 제임스도 어쨌건 간에 플럼 가가지고 지난 경기에도 골 넣으면서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키퍼 무어도 본머스에서 어쨌건 헤딩 따내는 건 잘하고 그래. 있잖아요. 얘가 피지컬이 좋더라고. 예. 예. 그렇게 키퍼 모어의 앞쪽과 그다음 양쪽 사이드에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노팅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너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제 번니에 뛰고 있는데 윙백도 괜찮다. 네. 그래도 웨일스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잉글랜드는 일단 이 조에서는 하나 그래도 16강 간다고 네.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느낌은 이제 이란이냐 웨일스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란하고 웨일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단단한 이제 조직력에 공격은 조금 이제 개인 기량에 기대는 그런 게 있는데 경험은 당연히 웨일즈고요. 베일 램지 같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현재 폼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이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란도 아까 공격적이 좀 안 좋긴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타렘이라도 있고 그리고 아즈문이랑 뭐 아무리 자한바크 씨가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기보단 나아 보이지 않아요? 야, 근데 저거네. 약간 이란하고 웨일스 붙으면 난리 날 것 같다. 되게 재미없을 것 같죠? 야, 하프라인 넘지 마. 하프라인 넘지 마.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이 0대0 경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혹시 이 경기 중계하나? 확인해봐야 되겠다. 한번 바꿔달라야지. 차라리 미국하고 붙으면은 미국이 경험 없어가지고 그래, 알아서 애들이 그냥 알아서 무너질 건데. 웨일스 이거 이란 경기 대박이겠는데 잘못하면.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조는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현재로서 잉글랜드가 좀 더 앞서 보이고 이란하고 웨일스가 2위 다툼하는 느낌. 예, 미국은 그러지 조금 않을까? 약해 보이네요. 약해 보여요. 좋습니다. 이렇게 네. Gonna